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수미 북부 여성가족 7월 6일. 이제 3번 남았어요. 3번. 자, 저번 주에 강사가 땡땡이 치느냐고 한 줄 쓰기만 가르쳐 드리고, 메시지 한 줄 쓰기만 가르쳐 드리고, 2줄 써보세요. 그랬어요. 자, 거기는 어디였냐? 자, 앱을 찾으시면 되는데, 앱을 못 찾으시면 플레이스토어에 치시면 됩니다. 뭐라고 치냐? 글씨 팡팡. 그렇죠?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었습니다. 자, 설치들 돼 있기 때문에 하단에 앱스 화면에서 찾으셔도 되고 못 찾으시면 플레이스토어에 저도 보통 수업 시작할 때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는 이유가 뭐냐? 자, 업데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업데이트가 안 됐을 경우를 위해서 플레이스토어에 여는데, 자, 저번 주하고 틀려진 거 보이세요? 저번 주에는 메시지 만들기하고 사진에 글씨 쓰기라는 글자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썸네일 만들기라는 글자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하나가 더 올라왔어요. 화면이 저처럼 똑같이 올라와 계셔야 돼요. 사진에 글씨 쓰기만 있으면 업데이트가 안 되신 거예요. 자, 다 이렇게 돼 있으시죠? 그래서 글씨 팡팡 이렇게 설치하신 다음에 여시면 메시지 만들기였죠. 자, 메시지 만들기를 한번 터치하면, 자, 여기 저번주에 만들으셨던 게 여기 작업줄에 남아 있으셔야 돼요. 남아 있으시죠? 자, 남아 있는 경우는 얘를 다시 터치해서 뭔가를 고치실 때 다시 고쳐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했는데 보내려고 보니까 갤러리 가서 보내려고 보니까 글씨가 틀렸네. 그럴 경우 다시 오셔서 자, 쓰시면 됩니다. 자, 2줄 쓰기 하실 건데요. 2줄, 3줄 쓰셔도 돼요. 자, 새 작업 터치. 꼭 여기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하단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새 작업 터치.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생일 축하 메시지 카드 해서 보내라고 그랬죠. 자, 그랬더니 아무튼 보내시긴 했는데, 자, 여기다가 메시지를 쓰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쓴 다음에 뭘로 했냐면 꺾음새 엔터 요로 줄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렇게 4줄을 썼어요. 자, 모든 사람한테 다 쓸 수 있어요. 축하합니다라고 쓰면은 어른한테도 쓰겠죠? 근데 저보다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름만 바꿔서 보내기가 뭐해서 바로 현장에서 만들어 쓰는 거면 요런 거 같은 거는 사랑하는 친구 야라고 넣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희 동생 이름이나 제 친구들 이름, 저희 아이들 이름으로 바꿔도 되겠죠? 저희 딸 이름이나 아들 이름으로. 그러면 아유, 얼마나 엄마가 네가 세상에 태어나줘서 아유 행복하고 감사하다는데 얼마나 감동이에요. 받는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이걸 돌려쓰기 하는지 모르는데 너무 감동이죠. 이렇게 해서 쓰신 다음에 위로 화살표. 사실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더 써도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누가 보면 이거를 훔쳐왔다고 할 것 같아. 내가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러면 다시 연필을, 고치실 때는 연필을 넣어서 줄 바꾸기 해서, 우리나라는 이게 편견이긴 해요. 본인 이름 가운데 쓰는 거 예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 거의 보면 뭘 쓰실 때, 편지 같은 거 쓰실 때 보면 오른쪽 하단에 누구누구 올림 뭐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가로, 세로로 쓸 때는 왼쪽 하단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는데, 띄어쓰기는 요 끝에 맞춰서 씁니다. 맨 끝에 띄어쓰기를 해서 쭉 가서 맨 끝에 가서 아니요, 사랑이 넘치면 안 돼. 자, 요렇게 빨간 커서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맨 끝에 느낌표가 있게, 그 다음에 자, 지금 순미가 썼는데 이거는 사랑하는 친구한테 썼으니까 순미가지, 이거를 고쳐서 저희 아이들한테 보낼 때는 엄마가 그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판 여기까지. 자, 되셨어요? 오시면 자판 위로 올릴 때 위로 화살표 해서 올리시고, 이렇게 내가 저번주에 이거 많이들 해보셨죠? 제가 이렇게 손을 댔더니 사자에만 지금 연두색이 돼 있어. 그러면 내가 글씨체 뭐를 바꾸면 요 사자에만 바꿔진다. 그 다음에 요렇게 했더니 사랑하는 친구 야까지만 요렇게 줄이 생겼죠? 그러면 내가 글씨체랑 뭔가를 하면 이 줄만 바뀐다. 그래서 바깥에, 여기 바깥에를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줄이 생기든지 아니면 아예 없어지든지 요 상태에서 뭐를 하셔야 전체적으로 글씨체부터 해서 바뀝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서 글씨체를 터치해서 지금 현재 요 글씨체 한 번 더 터치하시면 돼요. 자, 글씨체를 터치하셔서 지금 쓰는 글씨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냥 쓰셔도 되고요. 나는 글씨체를 좀 바꿔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줘도 되는데, 글씨가 많다 보니까 지금 글씨체를 바꾸니까 예쁘긴 한데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저는 그냥 둥글둥글한 글씨체를 바꾸겠습니다. 잘 풀리는 오늘 그랬더니 아까 처음에 그래서 글씨가 조금 둥글둥글해지는 글씨체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자, 글씨색입니다. 글씨색. 글자의 색상.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애니까지 가면 이 글씨가 우리 네온사인처럼 계속 색상이 변하죠. 그래서 무지개도 잘 쓰고, 자, 그 다음에 외곽선 검정색을 저는 터치해서, 자, 여기 하단 꼭 확인하셔야 돼요. 폰마다 틀려서 가끔가다 여기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둑판 모양은 명도예요. 명도. 진하기이기 때문에, 자, 선에 있으셔야 이 가의 선이 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의 선이 진해지면, 더하기를 터치해서 진해지면 글씨가 훨씬 잘 보이죠? 근데 어느 정도 선 진해져야지, 너무 진해지면 또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화면에 훨씬 글씨가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외곽선 툴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글씨가 많아서 외곽선 툴을 넣으면 안 예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이라는 글자는 종입니다. 종이. 요 뒤에 하늘색. 자, 글라데이션을 터치를 하면 예쁜 종이 색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종이 색깔
제가 선택한 건 이거고, 요 상단에 보면 요 동그라미들 있으시죠? 요 동그라미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칸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걸 터치하신 다음에 하단에 색상을 하나를 터치하면 그 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을 넣기 위해서는 두 번째 동그라미, 그 다음에는 요거 한번 봐주세요. 자, 얘 동그라미가 그냥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색깔을 더 많이 넣을 건지 내가 정해서 위치를 정해서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되셨죠? 이해는 되셨죠? 또 찬원 못했어도 이해는 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색상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얘를 하나를 선택해서 끌고 다니면 종이의 색상의 크기가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면 요 뒤에 종이가 예쁜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례대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효과 오시면 자 여기 앞에 글자 개발, 세발, 위로, 아래로 뭐 요거 다 글씨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타이포만 사자만 대빵 크게 나오고 나머지 글자는 작게 옆으로 나오는 게 타이포다. 그래서 얘는 선택을 하시면 다시 한번 뭔가를 선택했다가 다시 이렇게 울퉁불퉁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울퉁불퉁을 선택을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타이포는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잘 손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밋밋한 글자보다 입체감이 있어서 조금 저는 글씨가 훨씬 입체감 있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면 블링블링은 반짝이고요. 아주 작은 반짝이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큰 반짝이였죠. 눈송이, 아롱아롱 뭐 요런 게 있는데 생일 축하 사랑하는 친구야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하트를 넣겠습니다. 하트가 1 있고 2가 있는데 자 2는 빨간색이 조금 있는 거고요. 1은 완전히 흰색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터치할 때마다 빨간색의 하트 위치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번 터치해서 마음에 드는 곳에 빨간색 하트가 좀 오게 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건 내 종이지요. 바탕에 종이에 무늬를 넣는 거예요. 여러 개 겹쳐서 넣으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저는 대부분 어디서 쓴다? 이쪽 끝으로 갈수록 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쓴다. 너는 무지개 색이다 보니까 밖에 테두리가 깔끔한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시별관이네. 이렇게 했더니 자 여기까지 했더니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편지지라고 생각하면 요 그림 밖으로 글씨가 안 나가는 게 이쁩니다. 그쵸?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위로 아래로 글씨가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내용이 중요한데 순미가나 요 위에 내용이나 지금 글씨 크기가 제가 글자 수가 얼추 맞았는가 보죠. 글씨 크기가 보니까 대충 비슷합니다. 글씨 크기를 터치를 하셔서 일단은 여기 쓴 글씨 전체를 글씨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가운데 터치를 하면 글씨가 지금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 크기가 맞아준 거예요.
글씨가 좀 더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제가 할 거는 뭐냐면 요 순미가에 터치를 해서 여기만 줄을 만든 다음에 얘는 보일 듯 말 듯 줄일 거예요. 안 넣으면 서운하니까 넣은 거기 때문에 보일 듯 말 듯 줄입니다. 자, 그랬더니 글씨가 조금 내려와서 그나마, 자, 그렇죠? 그나마 글씨가 조금 내려와서 이 종이 밖으로 안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 주 또 안 한 게 뭐냐, 요 가운데 A, B, C가 이렇게 구부러진 거 있죠? 얘를 안 해드렸어요. 자, 얘를 터치를 해보면 TT 위아래 있죠? 줄간입니다. 얘 줄하고 얘 줄 사이를 지금 얘가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 쪽으로 해서 좀 내려오게. 그러면 글씨 줄 사이가 조금 작아지면서 종이 안에 싹 들어옵니다. 얘는 자간입니다. 요 글자와 글자 사이. 자간은 지금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띄면 이상할 것 같고. 한번 띄워볼까요? 한 칸만. 더하기로. 하나는 띄워도 괜찮네요. 그렇게 많이 표나지 않아서. 한 번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간, 자간 이런 걸 이용해서 내 메모장을 이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은 다 된 거예요. 기본. 그래서 요대로 보내시면 자, 이거는 그냥 사진으로 간다. 요 상태에서 요대로 보내시면 사진으로 가는데 애니에 오셔서 자, 요렇게 보시면 블링블링 2, 블링블링 3, 블링블링 4 있는데 얘를 터치해보면 요렇게 지금 요 하트 모양이 어떻게 보일 건지 보입니다. 저는 글씨 여기에서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빠른데 이거는 제가 속도 조절을 하면 되고요. 근데 요 하트 모양이 어떻게 보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속도를 훅 해서 요렇게 저는 지금 한 8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해서 보면 얘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까보다 글씨가 조금 덜 그죠? 근데 그래도 조금만 더 줄였으면 좋겠다. 너무 빠르다. 왜냐면 글씨가 많을수록 얘가 색깔이 이렇게 진하니까 좀 요란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줄였습니다. 한 칸 더 줄여볼까요? 그러면 색상 바뀜에 속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뒤에 하트에 보이는 모양 보이는 속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 매각선을 조금 더 넣어야겠네요. 글씨가 조금 더 잘 보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장이라는 글자를 한번 터치를 해준다. 자, 빨간색의 저장이라는 글자를 터치를 하면 저장이 검정색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우리가 작업줄에 남기는 거. 글씨 팡팡을 열었을 때 거기에 남기는 저장이고 얘는 내 갤러리에 남기는 저장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꼭 2번 해주셔야 갤러리에 남아서 어딘가 보내실 때 편하시다.
갤러리에 남기면 이렇게 광고는 한번 뜹니다. 뜬다는 거. 자, 광고는 뜹니다. 왜냐면 우리가 앱을 공짜로 사용했기 때문에 돈 안 내고 쓰기 때문에. 자, 요 상단에 X 또는 광고 하단에 보면 닫기 있어요. 닫기. 그런 글자를 터치를 해서 닫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 줄 쓰시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해보시고요. 안 되시는 거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종료하시면 홈 화면으로 다시 오는데 썸네일 만들기, 사진의 썸네일이라는 게 뭐냐면, 왜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사진의 글씨 쓰기를 터치를 하시면요, 이렇게 새 작업이라는 글자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작업줄은 늘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런 것들이 이제 썸네일이다. 이거는 유튜브에 올렸을 때 제가 이거를 넣으면, 요거는 복지관 수업 내용이구나. 4회차 내용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내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게 썸네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진의 글씨 쓰기. 자, 새 작업을 터치를 하시면 쭉 얘기가 나와요. 자, 갤러리에서 불러오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배경사진 다운받기가 있습니다. 갤러리는 조금 이따 하고 배경사진 다운받기를 터치를 하시면, 자, 요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영어만 가능해서 써놓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찾아서 특정한 걸 찾아서 쓰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영어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우리 글씨체처럼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모두 개인용으로는 쓸 수 있는데, 자, 상업용으로는 쓰시려면 저작권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쭉 있는데 얘를 하나를 터치를 하면 안에 또 사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사진 작가들이 찍어서 올려놓은 거, 개인용으로 써도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가 내가 필요한 거, 자, 나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지 생각하셔서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다로 가볼까요? 절벽? 멋져. 우리는 이렇게 사진 못 찍겠죠? 이게 다 그냥 개인용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 네,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지 않나? 사진을 하나를 찾으시면 터치를 하시면 본인 거에 이렇게 와요. 자, 사진 갖고 오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본 사진을 다 쓰지 않습니다. 원본 사진을 다 쓰실 때는 그냥 쓰셔도 되는데, 자, 지금 사진이 너무 긴 걸 갖고 와서 제가 지금 사진을 고르면서 잘라 쓰려고 내 나름대로 어느 부분을 잘라서 쓰면 좋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갖고 온 거고요. 좀 글씨를 좀 많이 쓰겠다 그러면 요런 사진들 좋습니다. 4:3 이렇게 길게. 그러면 요 밑으로 글씨를 좀 많이 쓸 수가 있죠. 우리 메시지에서는 작게 해갖고 요만하게 딱 표가 나는데 요 사진의 글씨 쓰는 사진 원본만큼만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저는 잘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르기를 터치를 해서 유튜브에 올릴 때 16:9 사이즈가 딱 16:9 사이즈가 사용하는 사이즈입니다. 제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요만큼이었거든요. 절벽과 파도, 흰 파도. 그래서 여기만 쓰려고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요 위에 상단은 조금 검정색으로 보이고 여기는 좀 하얗게 보이죠. 제가 자르기 완료를 누르면 위아래 사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부분만 딱 들어오게.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얘는 자 우리 메시지의 글씨 쓰기는 고치실 때 얘를 터치해서 고쳐요. 그쵸? 그러면 다시 여기다 쓰고 뭘 쓴 다음에 여기다 썼다 그러면 여기에 쓴 글자가 나는 잘못 쓰고 아니면 다시 고쳐야겠다 그러면 메시지에서는 얘를 터치해서 고칩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죠? 요거 젤로 많이 힘들어요. 모든 분들이. 글상자 1이 생기고 글상자 2가 생깁니다. 여기 보이시죠? 메시지에는 연필 위에 더하기가 없었어요. 근데 사진의 글씨 쓰기는 연필 위에 더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터치를 하면 상자를 더 만들어 줄 거야. 아이콘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 안 보시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렇게 생겼을 경우 옆으로 막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X 터치하셔서 제거를 해주셔야 된다. 글상자. 그 다음에 글상자 다시 터치를 하면 이렇게 생기면 하단에 글씨 쓰기입니다. 하단에 보면 연필만 있죠? 글상자 1에. 얘를 터치를 하면 글씨 쓰라고 올라옵니다. 자, 연필 글씨 쓰기를 하신 다음에 글을 쓰는데 자 사진에 글씨 쓰신 다음에 얘는 갖고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진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진을 안 가리게 놓으셔야 되거든. 내가 찍은 사진이다 어디 가서 찍은 사진이다 그러면 거기다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진에 글씨 쓰기는 이렇게 글씨를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모탱이 보면 네모칸 크기라고 써 있습니다. 얘를 쭉 잡아당기면 글씨가 커집니다. 보이시죠? 그거는 움직이다가 제거라는 글자를 터치를 하시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일단은 글씨 크기를 일률적으로 만들어줘야겠죠. 는 글씨 크기를 터치해서 가운데를 터치하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글씨 크기가 된다. 이렇게 상자를 만드셨을 때도 메시지 쓰는 거하고 똑같이 요 무자만 선택이 되시면 요 글자에만 뭔가가 선택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 박스가 요 두 줄, 제가 두 줄을 썼으니까 두 줄이 다 되게 자 저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씨 크기가 다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터치를 해서 이렇게 저는 조금 작게 하도 위에 그 다음에 자 글씨체 글씨 색상이 요 앞에 원터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터치해 보면 요 하단에 이렇게 글씨색 글씨체가 같이 바뀌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요걸 쓰셔도 되고요.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따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도 있다는 걸 제가 일부러 이제 하나하나 하시는 걸 배우기 위해서 요 밑에는 일부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고 쭉 가보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글 상자 하나를 더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 이름 써야겠죠? 뭐라고 쓰냐? 본인 이름만 쓰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도가 그리워집니다 썼으니까 저랑 놀러 가자고 순미랑 떠나요 이렇게 썼어요. 자, 이 상태에서 글씨 크기를 조금 크게 하시면 제 화면 한번 보고 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끝내놓고 우리 선생님들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글씨 크기를 크게 하시면 자, 위로 아래로 화살표 있습니다. 얘를 터치를 하면 요 세로 사이즈가 딱 맞게 이 박스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터치를 하면 박스가 가로에 딱 맞게 생깁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보시면 내 글씨가 너무 커. 그죠? 그러면 일단은 뭐 글씨 색하고 뭐 해서 저는 그 다음에 글씨가 너무 커. 그럼 글씨를 좀 줄여야겠죠? 자, 글씨를 줄인 다음에 제가 지금 빠르게 하느냐고 그냥 원터치로 글씨체 뭐 해서 다 했는데 여기에 첫 번째 상자에서는 효과나 애니를 안 합니다. 내가 두 번째 상자를 쓰기 위해서. 왜냐면 하단에 효과나 애니를 하시면 맨 마지막 상자에서 또 효과나 애니를 넣으면 이중으로 겹치면 이게 굉장히 안 이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상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 마지막 상자에서 효과를 넣고 그 다음에 애니를 넣습니다. 파도기 때문에 반짝이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가 훨씬 이쁘네요. 애니를 넣을 경우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반짝이의 속도. 근데 첫 번째는 계속 움직이는 거라 속도가 너무 빠른데 지금 두 번째는 속도 조절을 안 해도 괜찮고요. 내 이름 해서 작게 하시면 위치는 요 ABCD 있죠? ABC 요렇게 생긴 데 보면 요 가운데 화살표 얘로 위치를 정하시는 거야. 위로 놓을 건지 아래로 놓을 건지 오른쪽인지 얘를 터치하신 다음에 요 화살표 안에서 요 박스 전체를 씌운 다음에 얘 지금 설명 안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후회하시용. 자, 제가 지금 가운데 휘어진 애를 썼더니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자간을 좀 줄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얘를 터치를 해서 위치는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뒤에 반짝이가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크긴 한데 그렇게 눈에 확 띄나요? 자,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얘를 움직이시면 돼요. 휘어진 거 말고 나는 똑바른 게 좋아.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시면 똑바로 쓰죠? 그러면 여기서 글씨 크기를 줄이셔도 이것저것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는 A, B, C에서 위치를 정해서 지금 상단에 놨는데 난 또 하단에 놓고 싶어. 이렇게 하단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